여러분, 넷플릭스 보고, 인스타 하고, 요즘은 AI랑 대화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막연히 클라우드에? 아니죠. 오늘은 그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물리적인 장소를 찾아 떠나볼 건데요. 목적지가, 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바닷속, 우주, 심지어 땅속 깊은 곳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945 테라와트시.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2030년쯤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일 걸로 예상되는 전력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이란 나라 전체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랑 똑같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요즘 가장 핫한 AI 때문입니다. 이 AI 붐이 말 그대로 데이터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디에 지을까 하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정된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이 거대한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우리 세대한테 던져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요, 땅 위만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아주 극한의 환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탐험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껏 잘 해오던 땅 위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문제는 전력, 냉각, 그리고 공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를 먹어치우고요.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데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이랑 물까지 부족해지면서 유럽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선 허가조차 안 내주고 있죠. 말 그대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첫 번째 대안은요. 바로 깊고 깊은 바닷속입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인 선택지예요. 이 사진 무슨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코틀랜드 앞바다에서 2년 동안 직접 운영했던 프로젝트 나틱이라는 데이터 센터예요. 이 실험 하나로 해저 데이터 센터가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줬죠. 바닷속의 가장 큰 장점이요. 뭐니 뭐니 해도 공짜 냉방이죠. 차가운 바닷물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서버열을 식혀주니까요. 게다가 산소도 없고 진동도 거의 없어서 서버가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한번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정말 까다롭다는 것, 이건 확실한 단점입니다. 통째로 꺼내와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고장률이 지상 데이터 센터의 8분의 1밖에 안 됐다. 와, 8분의 1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바닷속은 일단 부식을 일으키는 산소가 없죠. 또 장비를 망가뜨리는 미세한 진동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없다는 거.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앞으로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 이제 더 이상 서구권의 신기한 실험이 아닙니다. 보세요. 중국은 이미 1,300톤짜리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서 돌리고 있어요. 기술 상용화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좋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저 위, 아주 높은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지구 궤도, 우주입니다. 이건 정말 미래적인 비전이죠. 아예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우주에 띄워서 지구 주위를 돌게 하는 겁니다. 땅도 물도 전력망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지구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주가 데이터 센터에게 왜 매력적이냐면요. 일단 온도가 영하 270도예요. 냉각 장치 자체가 필요가 없죠. 태양 에너지는 또 어떻고요? 지상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서 에너지 걱정 없이 100%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이보다 더 완벽한 환경은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꿈과 현실은 항상 다르죠. 서버렉 하나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수십억 원이 들고요. 한번 고장나면 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데이터가 우주에서 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 지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우주는 아직은 좀 먼 미래,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발밑, 땅속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로 그곳, 지하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멋진 공간 어딘지 아세요? 바로 버려졌던 광산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처럼 더 이상 쓰지 않는 지하 공간을 최첨단 시설로 바꾸는 거죠. 정말 기발하면서도 현실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지하 데이터 센터가 왜 현실적인 대안이냐? 이유는 명확해요. 땅속은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일정해서 냉각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요. 이미 파여있는 공간을 쓰니까 건설비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죠. 게다가 두꺼운 안반이 둘러싸고 있으니 보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한 요새인 셈이죠. 물론 여기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지하의 습기를 잘 관리해야 하고 외부랑 연결하는 광 케이블을 새로 끌어와야 하니까 추가 비용이 좀 들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닷속에서 시작해서 우주를 거쳐 땅속까지 데이터의 새로운 개척지들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대안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하면서 미래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니 확실히 보이죠? 해전은 자연 냉각, 우주는 에너지 독립, 그리고 지하는 경제성과 안정성, 각각의 강점이 정말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래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어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거대한 분산형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재적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빠른 연산이 필요한 고성능 AI는요, 냉각이 잘 되는 바닷속이 딱이겠죠. 반대로 정말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는 천연 요새인 땅속 광산이 제격일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비용이나 성능, 보안 같은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를 어디에 둘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판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끝없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떠받치는 현실 세계의 자원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우리 데이터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오늘 함께 떠나본 이 특별한 여정이 그 미래를 상상해 보는데 작은 재미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네요.